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홍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강물에 넘치는 눈물 속에 지질 않나. 저는 코미디언 엄지우입니다. 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6월은 순국 열사와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호국 봉훈의 달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75년 전 6월 6.25 전쟁이 1년째로 접어들던 때 있었던 이 전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51년 6월 4일 오전 8시. 김대식 대령이 이끄는 제1연대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도솔산 일대의 가파른 능선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고지 탈환. 하지만 북한군 진지에서 수류탄이 우박처럼 쏟아져 나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장병보다 쓰러지는 장병의 수가 점점 늘어가자 갖고 있던 총을 버렸습니다. 총을 버렸다고요?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총구 밑에 대검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쥐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먼저 오늘의 주인공에 관한 힌트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기대되는데요, 힌트. 자. 요 모자가 팔강모 그리고 빨간색 명찰. 이 팔강모에 빨간 명찰이면 이거 누가 봐도 해병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해병대인데요. 지훈 씨는 해병대 하면 어떤 표현들이 떠오르세요? 귀신 잡는 해병대, 뭐 무적 해병,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정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무적 해병이라는 수식어는 언제부터 쓰게 됐는지 혹시 유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해병대는 좀 강하니까 뭐 무적이 원래 따라 붙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무적 해병의 신화는 바로 이 전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도 실패한 작전을 창설한 지 2년 된 대한민국 해병대가 성공시킨 이 전투의 이름은 바로 도솔산 지구 전투. 장장 17일 동안 혈투가 벌어졌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때는 1951년 6월 3일경 김대식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제1연대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도솔산 일대의 가파른 능선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고지 탈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도솔산 일대의 24개의 고지를 점령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고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무리와 마주칩니다. 누구였을까요? 벌써요? 설마? 벌써 북한군이랑 마주친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미해병 1사단의 오연대였습니다. 미 해병대랑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도솔산 지구전투에 먼저 투입된 부대는 미해병대였는데요.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이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곳 도솔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채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투입되고 미 해병대는 철수하면서 이렇게 만난 거군요. 근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병대도 실패한 작전에 내가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암담할 것 같아요. 더 그럴 수밖에 없던 건 후퇴하던 미 해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봤던 패기는 사라진 채 멍한 얼굴로 후퇴를 하고 한쪽에서는 붕대를 칭칭 감은 부상자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후송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북한군 전력이 얼마나 셌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지형부터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도솔산 일대는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겹겹이 펼쳐진 고지가 좁고 험한 길로만 연결돼 있어 대규모 기동이 어렵고 참호를 팔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적군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우리는 밑에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거 누가 봐도 사실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기상도 문제였습니다. 이 일대가 해안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라서 초여름부터는 안개가 짙게 껴서 가까운 거리도 분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안개가 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저는 되게 공포감에 쌀 것 같고 네. 어디에 어떻게 적이 위치할지 추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적군의 위치 파악이 힘들어 항공기 폭격과 포병의 화력을 제때 또 정확하게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의 방어망도 정말 뚫기가 어려웠는데요. 북한군은 1000m 이상의 고지에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한 다음 진지 전방에는 개인 지뢰를 아주 촘촘하게 묻어놓고 아군이 접근해 오면 고지에서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와, 근데 얘기만 들어도 왜 미 해병대가 포기했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탈환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1951년 6월 초는 중공군의 춘계 공세를 저지한 국군과 유엔군이 국지적인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실시한 것이 현재의 방어선, 그러니까 전선을 북쪽으로 좀 더 끌어올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지를 장악해야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고 결국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해 정전협정에서 군사분계선을 그을 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가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훗날 정전에 대비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고지전이 치열했고 그 고지전의 시작이 되는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도솔산 지구 전투였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았네요. 고지를 탈환하려 올라가는 그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1951년 6월 4일 오전 8시 드디어 도솔산 고지 탈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연대장 김대식 대령은 전투에 앞서 장병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요구합니다. 이 전투야말로 우리 해병대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기필코 해무로써 한국 해병의 기계를 보여주자! 근데 미 해병대도 실패한 작전인데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네. 해병대는 당시 창설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부대였지만 인천 상륙 작전 등에서 맹활약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강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대로 북한군의 저항도 완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호각 소리와 함께 일제히 달려나갔지만 정상의 북한군 진지에서 수류탄이 우박처럼 쏟아져 날아왔고 동시에 측방의 암벽 사이에선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군에게 너무 불리한 전투인 것 같은데 몇 미터 전진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공격 출발선인 활부 능선은 늘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꼈고 발 아래 든 적군이 설치한 대인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뢰를 피해서 수류탄과 기관총 세례를 뚫고 한 걸음씩 전진해 봤지만 북한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장병보다 쓰러지는 장병의 수가 점점 늘어가자 김대식 대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일단 전진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원 병력이 좀 올 때까지 기다려본다? 저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가장 먼저 갖고 있던 총을 버렸습니다. 총을 버렸다고요? 에? 총을 왜 버려요? 그 당시 해병대의 기본 화기였던 M1 게런드 소총은 전투에 방해만 됐습니다. 길고 무거운 데다가 단발식 사격만 가능해서 치열한 금접전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해병대원들은 M1 게런드 대신 노획한 북한군의 기관 단총이나 자동 소총 두 정을 하나로 묶어 연발 사격을 하며 악착같이 진지를 쫓아왔습니다. 와, 적의 무기를 가지고 와, 참 묘하네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글로 죽가던 몸은 큰큰한 소나기 나오지 나게 그 짓에 무단편으로 도와서 돌아오면 값어 알았수다 온내 오면 어떤 점수가
죄송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많이 당황하셨죠? 이건 그 당시 우리 해병대가 무전으로 주고받던 교신의 한 부분이에요. 당시 실제 육성은 아니고 문서로 기록된 걸 저희가 재현해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쉽게 글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로죽 가당 보면 킁킁한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디서 노단펜으로 돌아서 들으먼갑서 알았수다 온대 헌건 어떤 됨수가.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일단 글로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큰 커다란 네. 소나무가 나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소낭. 이게 산이니까. 예. 노단펜도 모르겠고 온다고 한 거는 어떻게 됐어? 이런 느낌 같아요. 요거는 뭐, 여기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오,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정답은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많이 맞추셨죠? 이 소낭은 그냥 유추해서 상황을 네. 예. 거기로 계속 가다 보면 커다란 소나무가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편으로 돌아가서서 달려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 온다고 한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노단펜이 오른편이었네요.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암호네요. 아니 근데 제주도 사투리는 워낙 강해서 다른 지역 분들은 알아듣기 힘든데 왜 제주도 사투리로 교신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사투리 교신을 통한 보안 유지. 사실 우리 해병대는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무전기 몇 대를 적에게 빼앗겨 작전의 비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그때 당시 대대장이던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의 머릿속에 태평양 전쟁 당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이용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와, 실제로 인디언 부족의 언어를 암호로 쓴 사례가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모르는 언어면 진짜 암호처럼 들리겠어요. 제주도 사투리도 심한 거는 진짜 외국어처럼 들리더라고요. 다행이었던 건 당시 도솔산 전투에 참전한 해병대의 주축이 제주도에서 입대한 3기와 4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정식 대대장은 제주도 출신 장병들을 통신병으로 차출해 모든 교신을 제주도 사투리로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군도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니까 북한군이 알아들을 리가 전혀 없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 쪽으로 귀순한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무전기에서 일본말이 오락가락해서 일본군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와, 사투리 교신 작전이 제대로 먹혔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떻게든 고지를 사수하려는 북한군의 방어망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된 기와 짙은 안개로 항공 폭격과 야포 지원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무작정 진격할 수도 그렇다고 또 후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불사한 백병전이었습니다. 에? 근데 능선이 되게 가파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백병전을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해야죠. 해병대는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풍구 밑에 대검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쥐고 정상에 있는 적의 진지를 향해 포복 자세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안전핀을 뽑고 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죽음을 불사한 거죠. 그리고 적의 진지가 2m 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일제히 적진을 향해 이미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 폭발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곧이어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눈앞에 도망치는 적군들이 보였습니다. 소대장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돌격 앞으로! 해병대는 북한군의 진지로 파고들어 육박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해병대와 북한군은 총검으로 맞붙었고 그것도 모자라면 개머리판으로 가격하며 싸웠습니다. 함성과 비명이 뒤섞인 치열한 혈전이 한동안 계속되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고지탈환 예스! 맹렬하게 저항하던 북한군을 우리 해병대가 그야말로 무적 해병의 정신으로 격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들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고지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해병대 만세!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또 필사직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각오가 또 통했네요. 네, 맞습니다. 해병대는 목숨을 건 백병전을 통해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24개의 고지 중에 7개 고지를 탈환합니다. 우와. 하지만 남은 고지는 무려 17개. 탄약도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백병전만으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또 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와, 근데 이런 데가 아직도 17개가 더 있다니까 좀 깜깜할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결단을 내리죠? 바로 야간 기습 공격입니다. 정상적인 주간 공격을 포기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연대 규모의 대대적인 야간 기습을 감행하기로 하는데요. 아니, 밤에요? 아, 다 절벽일 텐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어떻게 됐을까요? 1951년 6월 11일 새벽 2시 몇 차례 공격으로 지형을 익힌 해병대는 야음을 틈타 기습을 감행합니다. 남은 고지를 향해 일제히 돌격한 건데요. 근데 이때 여기저기서 폭격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눈치챘나 보다. 아닙니다. 미 해병대의 포병 지원과 전투기 폭격이 가세한 것입니다. 와, 그럼 적들에게는 한밤중 날벼락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짜기마다 우레와 같은 폭탄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해병대가 그들의 주된 전술인 야간 공격을 해올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일부 병력만 진지에 배치하고 주력은 후방 능선으로 철수해둔 상태였습니다. 야, 제대로 또 허를 찔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진 가까이 간 우리 해병대가 적진이 너무 조용해서 혹시 유인작전에 걸려든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수적 우세와 든든한 화력 지원을 받은 해병대는 용감무쌍하게 적의 진지를 향해 몸을 던졌고 결과는 고지 탈환 성공! 6월 11일 단 하루에만 총 5개의 고지를 탈환합니다. 와, 역시 무적 해병, 역시 귀신 잡는 해병대. 와. 맞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격했고 북한군은 아군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은 북한군은 반격을 해왔고 해병대는 물러설 수 없는 육박전으로 맞대응하며 서로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공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이 가네요. 전투가 벌어진 지 17일째 되던 1951년 6월 19일. 마침내 해병대가 도솔산 24개 고지를 모두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진짜 무적 해병 맞네요. 와,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군 2,200여 명을 사살하고 40여 명을 생포합니다. 우리 아군은요? 사상자는 모두 700여 명. 도솔산 지구 전투는 산악전 사상 유례없는 대공방전이었습니다. 다른 전투에서도 해병대 활약이 컸는데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무적 해병의 신화가 시작된 게 맞죠? 그건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휘호를 하사했는데요. 그 휘호가 바로 해병대에 맞설 적이 없다라는 뜻의 무적 해병이었거든요. 오늘은 무적 해병의 신화가 시작된 6.25 전쟁의 도솔산 지구 전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군인 정신이 진짜 뭔지, 강인한 군인 정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무기가 아닐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진짜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용맹함에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국 영웅들 또 무엇을 위해 싸웠고 그 헌신과 희생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자주포 열문을 앞세워 옥산포로 밀고 들어옵니다. 탱크다! 탱크가 나타났다. 아, 이거 어떡해요? 하지만 자주포가 지나가는 길 가까이서 은신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기습을 가한 거죠. 결과는요? 대성공. 와, 짱이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납니다. 왜요? 왜?